말기 신부전증 환자가 건강하게 걷고 있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시도된 좌심실 보조장치 이식 수술 덕분이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환자는 건강하게 살고 있다. 과학의 발달은 질병으로부터 위협받는 인간의 고통을 줄여주고 있다. 특히 인체공학 기술의 발달은 우리 인체를 대신할 첨단 의료기기와 인공장기의 개발로 이어졌다. 하야흐로 맞춤형 인체와 장기 시대가 열린 것이다. 심실 보조장치는 좌심실 보조장치와 양심실 보조장치로 나뉜다. 한국인공장기센터에서 개발한 체외형 궁합식 양심실 보조장치는 손상된 자연심장의 병렬로 연결되어 자연심장 박출량의 부족량을 자연심장 대신에 체내 기관으로 박출시켜주는 전기 기계식 보조장치다. 지금 이 디바이스는 블러드 펌프인데요. 이 블러드 펌프에 지금 여기에 보이는 그 공합 액추에이터가 기계적인 구성을 통해서 공합을 생성하게 되고 이 에어 라인을 통해 가지고 블러드 펌프에 그 공합을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이 공합 전달된 그 공합이 여기에 보이는 멤브레인을 움직이게 돼 가지고 심장에 그 펌프하는 기능을 바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적 구조 장치가 되고요. 체외형 궁합식 양심실 보조장치는 총 15번의 동물 실험 결과 최대 생존 기록은 125일로 미국 FDA의 가이드라인인 90일 이상 생존율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체내 이식형 충류형 심실 보조장치는 임펠러의 회전력을 이용해 축 방향으로의 혈류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동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모터를 안에다가 넣음으로 인해서 모터의 효율도 높이고 블레이드의 크기도 높여가지고 적은 저속 RPM에서 많은 혈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단심실이나 양심실의 기능을 보조해주는 것 이상의 전체 심장을 보조해주는 장치도 개발됐다. 전체 지환형 인공심장이 그것이다. 이것은 지난 2001년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게 이식됐다. 최초의 한국형 인공심장 이식이었다. 하지만 이식 전부터 심한 간부전이 있었던 환자는 2주 후 사망하고 말았다. 각기 전기 충전 장치가 가까이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멀리 노행을 갔다든가 아니면 뭐 높은 산에 올라갔다든가 그럴 때는 배터리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배터리가 좀 더 수명이 길고 작게 만드는 기술이 또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식 가능한 장기는 심장을 포함해 안구, 폐, 간장, 쇄도, 췌장, 소장, 신장, 골수, 그리고 위장, 비장, 대장, 십이지장 등 총 13개다. 그중 현재 개발된 인공장기는 인공뇌, 인공망막, 인공피부, 인공심장, 인공간, 그리고 의족과 의수 등 총 9개 정도.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후면 신체 장기를 마치 자동차 부품 바꿔도 탈 수 있는 맞춤형 장기 시대가 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외국산 인공심장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거를 국산화 개발을 통해서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까지 가격을 낮춤으로써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자들과 우리나라 의료 시장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공심장의 국산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 평균 수명의 증가와 함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 이식도 늘고 있다. 그러나 장기 이식 대기자에 비해 장기 기증 뇌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장기 이식 대기자의 약 10%만이 장기 이식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장기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중 장기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간 장기 이식이란 세포나 조직 그리고 기관을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의 한 화상 전문 병원. 화상 환자 전용 병동엔 끔찍한 화상을 입은 환자들이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 짧으면 몇 주부터 길면 몇 년까지 수차례의 수술과 고통스러운 치료를 견뎌야 하는 중환자들도 많다. 이처럼 다른 장기 이식 환자들과는 달리 화상 환자들은 심각한 외상을 입는다. 일반적으로 3도 화상이면 피부의 전체 구조층이 불에 녹아 손상된다. 다행히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진피, 자가 피부 이식 등이 가능해져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쉬운 시술은 결코 아니다. 단순히 피부의 외상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상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손상된 피부의 재건이다. 화상 부위는 감염에 의한 폐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손상받은 피부를 제거하고 그 부위에 동종 피부를 이식했다가 2, 3주 뒤부터 본인 피부로 자가 피부 이식을 수차례 시행해야만 한다. 삶의 질을 올려주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에 그런 인공진피나 동종진피 같은 진피 대체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좀 더 개발된 기능성 배양상피세포 치료제와 기능성 진피 대체물 개발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피부 없이 피부를 재생할 수 있는 인공 피부도 세계 최초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화상 치료를 위한 전문 시설과 의료진을 갖추고 있는 이 병원은 최근 바이오 인공 피부를 개발했다. 전욱 교수팀이 지난 몇 년간 화상센터를 이끌며 바이오 인공 피부의 개발에 주력한 결과다. 물론 이전에도 인공 피부는 존재했다. 하지만 현재 임상에서 인공 피부라고 불리는 것은 엄밀히 말해 인공 진피 혹은 진피 대체물이다. 돼지 껍질에서 추출한 콜라겐 덩어리를 액체화해 단순 동결 건조한 것으로 진피의 역할만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완벽한 피부의 기능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 인공진피는 송아지나 돼지의 콜라겐을 추출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지만 단점은 그 혈관 연결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감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고 혈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는 가장 바깥쪽인 표피와 그 아래 진피로 구성되어 있다. 진피는 표피에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한다. 이 두 개의 층이 제대로 조화를 이뤄야 체의 보존과 감염 방지, 체온 유지 등 제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표피와 진피를 모두 갖춘 완벽한 인공 피부는 상용화된 것이 없다. 그러나 전 교수팀이 개발한 바이오 인공 피부는 진피 따로 표피 따로의 반쪽짜리가 아닌 표피와 진피를 함께 이식할 수 있어 환자 상처에 거부 반응 없이 생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전 교수팀은 2010년 3차원 세포 생착용 콜라겐 지지체를 개발했다. 이 지지체에 배양 상피세포 치료제를 주입해 배양한 후 상처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이다. 최초의 인공 피부는 세포가 자랄 수 있는 그 특수한 담체를 개발해서 그 담체 안에서 표피를 이루는 상피세포와 진피를 만드는 섬유아세포가 서로 자기의 위치대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선의 방법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바이오 인공 피부는 상용화될 전망이다. 영화 페이스오프가 현실이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이처럼 인체의 조직이 재생하려면 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지지체가 필요하다. 이 기업은 고막의 재생을 빠르게 도와주는 지지체를 생산해내고 있다. 이 고막용 필름형 지지체의 원료는 놀랍게도 누에고치.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크로 만든 일명 실크 고막 패치다.
고막 패치술은 천공된 고막 부위에 종이 패치를 대어주어 고막이 자연적으로 재생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작이 간단하고 저렴합니다. 다만 수술적 방법보다는 고막 재생률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손상된 고막에 실크 고막 패치를 붙여주면 2주 내에 고막이 재생된다. 고막이 재생되면 패치는 떼낸다. 임상시험 결과 기존의 종이 패치에 비해 실크 고막 패치는 세균이나 곰팡이 등에 대한 감염도 나타나지 않았고 재생된 고막의 조직은 정상 상태의 고막처럼 매끈한 형태로 복원됐다. 그렇다면 실크 고막 패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먼저 불순물을 제거한 실크에 용매를 넣는다. 그런 다음 온도를 높여 용액으로 만든다. 이렇게 해서 실크 용액을 만드는 것이다. 이 실크 용액은 며칠간 투석을 거쳐 용매를 제거한다. 그 후 기포를 제거한 실크 용액을 지지체에 일정한 두께로 코팅 후 건조해 필름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실크 고막 패치와 함께 이 기업은 현재 다양한 인공신체 조직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중 디스크 사이에 들어가는 인공뼈, 일명 추간판 스페이서는 이미 제품화된 상태다. 추간판 스페이서의 핵심 기술은 이 기업에서 자체 개발한 생체 활성화 결정화 유리에 있다. 이 유리에 압력을 가해 돌덩이처럼 만든 후 고열에 부으면 단단한 뼈 조각이 된다. 이 인공뼈를 실제 사람의 뼈와 결합하면서 디스크를 치료하는 원리다. 결정화 유리 스페이서로 척추 질환에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디스크 수술 시 디스크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지지해줄 지지체가 필요한데 이러한 제품을 디스크를 제거한 척추 사이에 이런 식으로 꽂아놓고 나면은 이 제품이 뼈랑 결합이 되면서 디스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기존의 인공뼈는 보통 가루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 기업에서는 가루가 아닌 젤의 형태로도 인공뼈를 만들고 있다. 인공뼈의 젤 타입은 주사기에 짜서 넣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시술 역시 시술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간편하다. 부서진 뼈 부분을 치료하는데 인공뼈의 젤 타입은 요긴하게 쓰인다. 올해 43살의 송재병 씨. 불의의 사고로 오른쪽 무릎부터 다리를 잃은 그는 의지를 착용하고 제2의 삶을 열어가고 있다. 빨리 걷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운동이라든지 지금 뭐 사격 선수니까 사격하는데 지장이 없고 운동하는데도 지장 없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물건을 옮기고 있는 조성옥 씨. 그런데 물건을 짚고 있는 손이 조금은 이상하다. 근전 전동 의수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건을 짚는 것은 물론 열쇠도 돌릴 수 있다. 현관문에 달린 잠금 장치도 자유롭게 움직인다. 네, 의수를 끼고 나서는 일단은 이제 미관상으로도 커버가 되고 또 내가 이제 의수를 끼고 다니면서 뭐를 이제 집을 수 있는 게 있고 이게 있음으로써 내가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의수가 있음으로써 내가 모든 생활을 일상생활도 하고 바깥 생활도 하고 있거든요. 올해 67살의 박종석 씨. 걷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는 사고로 무릎 아래 다리를 잃었다. 그가 지금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건 인공발 덕분이다. 착용 전에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착용 전에는 엄청 불편했었고요. 이 착용 후에는 불편한 걸 전혀 모르니까 일상생활에 완전히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장기 기술과 함께 인체공학 기술의 발달은 많은 장애인에게 제2의 삶을 선사해주고 있다. 바로 인공신체의 개발 덕분이다.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는 그동안 고가의 외국 제품에 의존해오던 의족과 의수 시장에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제품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2006년 중반 재활공학연구소는 근전 전동 의수를 자체 개발하면서 국산화의 길을 열었다. 손을 구부렸다 펴는 움직임이 무척 자연스러운 이 근전 전동 의수는 팔의 근육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이용해 인공 손을 움직여서 물건을 집을 수 있도록 해주는 첨단 의료공학 기술의 재활 보조기구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그 팔목 굽힘근이라고 해서 거기 심근과 그 굴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전 센서라고 해서 EMG 센서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EMG 센서를 그 굴근과 심근에다가 붙여서 거기서 나오는 신체 신호를 검출해서 그 의수의 손가락을 펴거나 오므릴 수 있게끔 제어하는 것을 근전 전동 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남아있는 팔의 근육에서 발생되는 근전도 신호를 이용하여 손의 움직임을 구현하는 원리다. 특히 어깨에 힘이 약한 여성이나 노약자의 일상생활 복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근전 전동 의수를 잘 사용하려면 남아있는 팔 근육을 이용하여 인공손을 조종하는 재활 훈련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환자가 이 정도에서 절단이 되게 되면 그 손을 주먹을 쥐고 피는데 관여하는 이런 근육의 기능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동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근육이 우리가 기존처럼 분리돼서 운동하는 그런 패턴이 필요한데 그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다시 복원해주는 그런 훈련을 집중을 해서 하게 됩니다. 운동하는 그런 패턴이 필요한데 그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다시 복원해주는 그런 훈련을 집중을 해서 하게 됩니다. 다리가 없어도 걷고 달리는 일이 가능하다. 이것은 더 이상 영화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의지 덕분이다. 의지는 유압의지, 공압의지, 인공지능 의지로 나뉜다. 공압의지 같은 경우는 공압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보행하는데 가장 이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유압 같은 경우는 공압보다는 좀 더 활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행이 활동적인 사람의 경우에 유압의지를 착용하게 되겠습니다. 공압의지의 기능에 제어장치를 달면 인공지능 의지가 된다. 제어장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의 보행과 가장 근접하도록 제어가 가능한 의지다. 인공지능 의지는 연구소 설립 4년 만에 영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전자제어장치와 모터와 배터리 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센서 가지고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 제어는 인간의 보행 속도와 가장 근접하도록 센서가 제어함으로써 인공지능 의지가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의지를 맞추려면 장애인의 사지 상태와 운동 능력, 그리고 보행 패턴 등을 고려해 세팅하는 데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는 근전도만 반영한 인공지능 의지지만 점차 뇌전도도 가미돼 장애인이 마음먹은 대로 즉시적으로 보행 속도와 보폭을 조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하지 의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먼저 절단 부위 환부를 보호하는 소켓 라이너와 소켓 라이너와 결합하여 체중을 지지하는 소켓의 하중 지지 부분, 마지막으로 발목과 발의 역할을 하는 인공발 부분이다. 인공발은 크게 단축식, 고기능, 스포츠 인공발로 나뉜다.
단축 신호음반은 그 축이 하나로 해서 우리 생활에 적합하게 하는 발이고, 고기능 음반은 그거보다 좀 더 활동적인 사람들이 그 사용하는 발이고요. 그 다음에 뭐 육상이라든지 아니면 올림픽 같은 데서 하는 스포츠 발이 있습니다. 절단 환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절망은 없다. 인체공학 기술은 좀 더 인체와 유사한 인공신체를 속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활공학연구소가 현재 하고 있는 인공근육과 인체 삽입식 임플란트형 의지 개발은 반가운 소식이다. 5손가락이 모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근전 전동의술을 개발하고, 아울러 그래서 손목까지 꺾이는 인간의 가장 유사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근전 전동의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지 의지 같은 경우는 등산을 한다든가 또 운동을 한다든가 스포츠 활동에 가장 적합하도록 그런 고기능의 인공지능 의지를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인체공학 기술의 발달은 좀 더 우리 몸과 흡사한 첨단 의료기기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각종 질병과 사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시키고 장애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첨단 과학기술이 있기에 가능하다. 과학은 이처럼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훌륭한 도구다. 이제 또 어떤 과학기술이 탄생해 인류의 미래를 바꿔놓을까? 그 해답은 우리의 과학자들이 쥐고 있다. 우리 지금 현재 절단 장애자들을 위해서 지금 근전 전동의술이라든가 인공지능 의지를 개발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인간의 기능과 유사하도록 근전 전동의술을 개발할 예정이 있습니다. 제2의 장기를 영장류에 이식하는 것은 이건 또 이종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 면역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면역 반응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유전자의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컨트롤이 됐을 때만이 사람한테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신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공심장 개발은 기술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게 준비됐지만 산업적인 뒷받침이 되지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보다 더 깊은 관심과 특히 기업, 대기업의 관심이 더 많이 요구되겠습니다. 생명 연장. 그것은 불가능이라 여겼던 유토피아였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과학자들의 열정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다. 인공장비와 인체공학 기술은 삶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일으켜 세웠다. 인간 생명의 역사를 바꿔놓았다. 첨단 과학의 세례를 받은 생명공학과 인체공학은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을 이미 시작했다.